얼마 전 입국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서울에서 남산을 여행한 사진, 허겁지겁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고요. 브라질은 6월에 한국에서만 연달아 열리는 4번의 평가전을 위해 입국한 첫 번째 남미 국가인데요. 이들의 입국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선수들의 몸값을 합치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의 세계 최강 선수들을 전 세계에서 호출해 한국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쩌면 우리는 약간 평가절하하고 있을지 모르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며 과연 전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국 대표팀을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된다. 그들은 빠르며 역동적이고 조직적이다. 최근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국가들이 한국 축구를 분석하며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 한국과 친선전을 펼칠 브라질은 다급하게 최정예 멤버들을 소집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과 같은 조이며 월드컵 첫 상대인 우루과이는 아예 스파이까지 심어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손흥민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죠. 현재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동료입니다. 벤탄쿠르가 그의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스캔할 겁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인 월드컵. 한일 종목 스포츠 행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대회인 월드컵은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챙겨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벌써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을 두고 각국 축구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브라질 축구협회는 한국과의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소집 명단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월드스타 네이마르 선수를 필두로 유럽 빅리그 스타들까지 소집된 명단 전체의 몸값만 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죠. 브라질 축구협회가 발표한 2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 탑3 구단으로 거기에는 네이마르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 EPL에서 활약 중인 알리송, 제주스, 티아고 실바 등 축구 팬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헉소리가 나올 팀 구성이었습니다. 조금 낯섭니다.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상의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맞설 수준의 상대가 아닌 팀에게는 이 정도로 최고의 선수를 모두 투입시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브라질 대표팀이 이렇게 최정예 멤버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정비를 해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평가전이라고 해서 괜히 힘을 뺐다가 한국에 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14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독일에게 무려 1대7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대참패한 이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한국은 당시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완파했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려는 목적이기도 할 테고요. 어쨌든 월드컵 역대 최다 우승 5회를 자랑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 브라질이 최정예 멤버까지 동원할 정도로 한국 대표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대표팀을 경계하는 세계적 강호는 브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치르게 될 우루과이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해 한국 대표팀을 승점 재물이라는 둥 우습게 보며 방심하면 안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월드컵 우승 2회, 피파 랭킹 13위의 우루과이 역시 브라질과 함께 남미의 강호 중 하나로 한국과 역대 A매치 전적에서도 6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 선수로는 한국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던 수아레즈 선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우루과이에서는 자국 선수들에게 정보원 역할까지 맡겨 한국 국가대표팀을 감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압도적인 전적에도 우리를 경계하는 것은 최근 한국 대표팀의 저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7승 2무 1패로 가볍게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특히 수비가 단단해 단 3점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패를 기록한 아랍에미리트전은 이미 본선행이 결정된 이후의 경기라 힘을 뺐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대표팀은 항상 본선에 가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경우의 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에 팬들은 마음 편히 한국 그 자체를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인 2018년 10월 경기에서는 한국에 뼈아픈 패배까지 했기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루과이의 최대 방송사인 텔레도세에서는
아예 한국 국가대표팀 전력을 분석하는 코너까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지닌 나라라며 그 중에서도 조직력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역동적이며 스피드가 좋은 나라라고 극찬하며 전적 결과로는 우루과이가 앞서지만 단 한 번도 쉽게 경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2대1로 패배했다는 점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어 이들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 선수로 뛰었던 우루과이 국가대표 푸실레 선수에게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당시 월드컵 중 한국전이 가장 생각난다.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탈락 위기까지 몰려 겁이 났다고 회상했죠. 방송국뿐만 아닙니다. 우루과이 온 언론은 한국을 경기의 1순위로 꼽으며 특집을 내놓는데요. 엘 옵세르바도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15년간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우루과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 오스카르 타바레스 감독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대표팀을 냉철하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199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국 축구는 많이 발전했다. 키가 큰 선수들이 많고 나는 그게 한국 유소년 축구와 성인 축구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선택했고 노력했고 목표도 달성했다라며 한국 축구의 눈부신 발전을 목격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죠. 이어 그는 국제적 경쟁력도 상당하다. 손흥민 선수 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많은데 모두가 알다시피 거기서의 경쟁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앞으로의 10년 뒤가 더욱 기대되는 국가대표팀이다라는 찬사를 내놓기도 했죠. 아마 지금까지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다면 말하지 못했을 속마음을 이제는 자세히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 사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전 세계 강팀들의 기대와 경계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퍼포먼스에서 출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선수로 실력이면 실력, 자기관리면 자기관리, 팬서비스면 팬서비스. 그야말로 완성형 선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직전에 가지는 평가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조에 맞붙는 국가와 같은 대륙의 월드컵 진출 국가와 평가전을 가지면서 전략과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을 포함해 칠레,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거치며 우루과이전을 대비한다면 분명 그 상대가 어느 강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됩니다. 16강 이후에 만날 브라질 등 여러 강팀을 상대로 또 한 판 멋지게 붙어보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몸관리, 마음관리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부탁드립니다.